한마디로 그냥 어떤 법률에 의한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아마 거의 그냥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많이 쓰냐면 여러분 대사관 가게 되면 이제 뭐 다른 학교가 이제 있잖아요. 뭐 뉴욕 스테이트도 있고 뭐 콜롬비아도 있고. 그러면 뉴욕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입학하려고 하죠. 콜롬비아 대학으로 입학하는데 여권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뉴욕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로 돼 있어. 지금 어드미션 자체가. 그리고 콜롬비아도 이제 새로 이제 받았겠죠. 비자를 받았겠죠. 그러면 뉴욕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이걸 찍어줘요. With no prejudice로 찍어줘. 이건 뭐 무효라 이거야. 관련이 없다는 뜻이에요.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음. 요거는 무효도 아니고 이게 이제 유효한 거죠. 이건 그냥 우리가 볼 때 이건 뭐 관련 없음. 한국말로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하여튼 이건 뉴욕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이미 시효가 다 끝났고 법적으로 유효하지도 않고 끝났다. 그러니까 with prejudice, no prejudice 쓰죠. 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prejudice는 뭘까요? 법원에서 재판하는데 뭔가 빠져 있어. 핵심적인 피고가 나타내니까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재판을 하긴 하는데 있는 증거 가지고 증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사람 빠져놓고. 근데 이제 피고 변호인 측에서 뭘까요? 증거가 불법 증거라 이거죠. 불법 증거인데 야 이건 지금 기각시켜달라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각시켜달라고 이제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청문 절차에서 결국은 판사가 어떻게 됐어요? 소위 피고에 대한 기소라는 것은 기각됐다. 그리고 법원이 몰수하도록 명령했다라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뜻이죠. 별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체적인 범죄가 없다. 또 범죄가 없으니까요. 무죄다. 이거하고 계약하고는 별개라 이거예요. 계약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없어가지고 하여튼 결론이 이 사람이 공판이 있어서 이제 여기 참석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이 사람만 믿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공판은 계속 가는 거니까 가는 거죠. 재판이. 여기서 이 단계에서 이 사람이 이제 증거가 이게 불법 증거다 하면 뭘까요? 무효니까 뭘까요? 이 사람은 석방돼야 된다 하더라도 이미 전에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 계약 위반이지 뭐. 이 사람이 석방되고는 무죄하고는 관계없어. 요 전에 이미 계약했잖아요. 계약은 계약대로죠. 계약은 국가하고 계약을 한 거고 사실상 이 계약은 우리가 무효할 수 없는 거죠. 계약은. 그렇게 되면 사회 질서가 다 깨지는데 그러면 보석금 안 하고 그냥 다 구치소에 집어넣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보석금 이제 몰수에 대한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피고 자체가 항소인이죠. 피고 자체가 뭐라고 이제 주장하냐면 자신에 대한 기소라는 것은 이제 뭐 어때요? 공판 전이죠. 그리고 보석금이 몰수 전에 기각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with prejudice로 이제 기각된 거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실체적인 이제 범죄의 기각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신은 법에 의해서 당연하게 보석금이 이제 면책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뭘까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이미 확립된 판례다. 뭐라니까요?
자, 이러한 출두 목적으로 우리가 부과한 보석금에 대한 몰수에 대한 보증회사의 책임이 끝나기 전에, 그죠? surety liability라는 건 뭘까요? 당연하게 그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끝나기 전에, 그죠? 이런 기소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자, 이러한 보석금의 몰수 전에 기소가 종결된 것 자체는, 그죠? 기소가 종결되는 것은, 자, 어떻게 돼요? 자, 본드에 소위 보석금을, 소위 납부한 보증회사의 책임으로, 그죠? 책임을 종결시킨다는 거예요. 책임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룰 13조 뒤에 보게 되면 이러한 결론에 우리가 자, 따르게 되면 자, 뭐가 되어 있어요? 자, arraignment와 trial 사이에 사건에 따라서 절차로 자, trial과 arraignment 사이에 여기 보게 되면 좋죠. arraignment와 trial 사이에 사건으로 따라야 된다. 따르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요.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기본적으로 arraignment와 trial 사이에 기본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arraignment는 뭘까요? 유무죄를 다투게 되고 결국 그 전에서 시일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는 핵심적인 사항들이 arraignment에 있거든. 그러니까 피고가 그때 안 나타나게 되면 법원의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힘들어. 이게 유죄다, 무죄다. 본인이 없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3조가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시점을 따질 때. 그래서 arraignment와 trial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13조 D항을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 면책 조항을 봅시다. 면책 조항 어떤 경우와 면책이 가능한지. 자, 더 이상 보석금 지급을 통한 출두에 대한 필요군요. 출두죠. 법원의 출두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소위 위반 전에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위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출두의 필요성이 없을 때 위반 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 보석금을 우리가 면책하도록 되어 있고 당연하게 보증금을 돌려드리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피고의 석방과 관련해서 자, 이 기소가 소위 기각이 된 경우에 피고는 뭘까요? 당연하게 구금으로부터 석방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다른 혐의로 구금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그죠? 그리고 당연하게 보석금은 면책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조항만 보더라도 결국 우리 사항들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제 공판에 중요한 사항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죠. 우리가 이 조항도 우리가 적용되기가 힘들죠. 그렇다 그러면 보석금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보석금 지급에 대한 목적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피고의 공판에 참석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보석금 지급에 대한 목적이죠. 따라서 여기서 보게 되면 혐의가 공판 전에 기각됐다. 자, 그래서 소위 보석금에 대한 그죠? 우선적인 그 목적 자체가 최우선적인 목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더 이상 출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다. 이것은 뭘까요? 룰 13조 뒤에 보게 되면 자, 어떤 이 혐의가 기각이 됐고 또 출두에 대한 어떤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죠?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보석금은 당연하게 돌려줘 이제 돼 있죠. 그리고 룰 13조 D항에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 이제 면책되게 되냐면 자 어떤 경우에 자 위반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도의상에 우리가 출두가 필요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뭘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위반에 그런 그 보석금에 대한 계약 자체가 위반이 우리가 이런 기각 전에 발생했다 그러면 뭐 사실은 면책 대상이 아니죠. 아니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사건을 보게 되면 이러한 그 보석금의 징수에 대한 우선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피고가 공판에 참석하도록 하는 거고 결국은 기각으로서 이제 끝을 맺는 거죠. 종결이 되는 거죠. 국가는 뭘까요? 자, 여기서 not prejudice죠. by non-appearance of appellant at pretrial conference에서 여기서 뭘까요? 피고 자체가 지금 이제 출석 안 한 거죠. 어떤 그죠 하나의 pretrial conference에서 출석 안 한 거에 대한 국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판결에 편견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뭘까 하면 소위 보석금 조항에 대한 위반 사항인 소위 그죠 여기 뭘까요? 이 당연하게 위반이죠. 이 pretrial conference에서 이 사실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뭘까요? 국가로 볼 때는 뭘까요? 정당하다는 뜻이죠. not prejudice니까 정당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반했다 그러면 뭘까요? 이건 뭐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고 또 피고가 소위 나타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각 전에 어떤 그죠? 또 다른 사건으로 요구되는 거 아니다. Not required for any other event니까 기각 전에 따라서 이제 그 몰수라는 문제라는 것은 뭐 국가가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는 오히려 뭘까요? 뭐 단지 자 그 혐의 자체를 기각시키는 신청을 우리가 뭐 기대하는 것, 뭐 판사가 하는 거 이렇게 하겠지만 그냥 그 기대하고 예측하는 것뿐이지 오로지 몰수라는 문제 자체는 국가가 제기한 게 아니라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볼 때 13조 D항이라는 것은 기소 자체가 우리가 기소됐을 때 기각됐을 때 우리가 보석금의 면책이 요구되는 사항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항이 좀 복잡한데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이 판사의 여기서 결정이죠. 판사 결정은 결국 어떻게 돼요? 무효화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피고한테 이제 유리한 판결이 나왔죠. 돌려줘라. 앞에 두 개의 판례는 할까요? 앞에 두 개의 판례는 몰수인데 이거는 이제 소위 원심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 무효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게 되면 소위 이제 팩터 애널리시스가 쭉 나와 있죠. 팩터 애널리시스로 이제 우리가 피고에 대한 소위 부과금을 우리가 면책시키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선 세 번째 판결문에서는 판례에서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죠. 두 번째가 이제 팩터고 세 번째는 이제 실체적인 우리가 문제로 이제 판결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사항들이죠. 두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두 가지 법률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판단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사항들을 어떻게 쓰냐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죠?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제목은 당연하게, 자, 브리프를 쓰는데, 누구 앞으로? 자, 우리 검사니까 뭘까요? 소위 보석금을 몰수하는, 그죠? 근데 찬성하는 쪽으로 우리가 브리프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몰수해야 된다? 라는 사항을 적어야 되겠죠? 자, 뭘까요? 이, 법원에 출두 안에서 4만 5천 달러를 몰수하는 브리프가 쓰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쭉 사항 내용들이 이제 우리 사건 내용들이 또 팩트가 쭉 나와 있어요. 팩트가 쭉 나와 있고, 이 사람은 이제 날짜별로 잘 정리했어요. Dependent, Celeste, Indictment, Trial, Acquittal 쭉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날짜별로 적어서 레이몬드에 대한 우리가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슈어티의 그죠? 노력이라든지, 그죠? 그 선의가 부족한 거죠. 슈어티가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야 되겠죠. 사유에서 쭉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적고, 슈어티가 뭘 잘못했는지, 그죠?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적으로 보게 되면, 자, 왜 우리가 보석금이 몰수돼야 된다는지 이유에 대해서 나오죠. 기본적으로 피고가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내용 가지고 여기 적어야 되겠죠. 안 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뭘까요? 슈어티가 했던 항변 내용은 의미 없다. 그죠? 의미 없다. 그 내용 우리가 얘기했죠. 콜롬비아 13D1에서 보게 되면, 자, 당연한 건 아니다. 그죠? And any time before violation이지, violation 이후에는 우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법률 문제를 여기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 당연하게 우리가 면책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면책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의 내용을 봐서도 우리가 재량권을 이탈한 게 아니다. 그죠? 재량권 행사 자체가 이탈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팩터가 두 번째 판례가 나오죠. 팩터가 이렇게 써줘야 돼요. 팩터 애널리시스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팩터 1, 팩터 2, 3, 4 해가지고, 자, 이 사람이 의도성이 있는지, 이 사람이 커머셜 엔티티인지, 실제로 노력을 다했는지, 비용을 썼는지, 국가에 대한 어떤 피해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고, 그 다음에 팩터 5는 또 뭐죠? 팩터 5는 우리가 공공이익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피고를 구인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마약 사범들을 색출해서 우리가 구금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우리가 팩터 애널리시스 그대로 나와 있어요. 결론은 이제 뭐 이렇게 적절하다. 그래서 면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쓰지 못한 것들이 이제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그대로 따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뭐 있어요? 알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적어야 되겠죠. 알거나 알 수 있었다도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보증회사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그 의도적으로 그건 자기가 그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법률상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에 있은 공판에 참석 안 하는 것. 타이밍이 중요하죠. 무조건 우리가 이 사람이 면책이 되지 않는 건 아니고 면책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이제 법률상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공판 기일 동안에는 참석해야 되죠. 참석해야 되는데 이 사람 참석을 안 하는 거죠. 법률상의 문제가 적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팩터 애널리시스를 하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정리된다고 볼 수 있어요. 형사 사건이라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집에서 한 두세 번만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것이 제가 이제